자, 연휴를 쉬고 온 첫날 일단 분위기는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강세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연휴를 갖는 동안 일단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 진전을 보였고 오늘 나오는 속보들도 조금씩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일본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이 국내 시장에 그대로 미치는 하루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쉬어갈 위치에서 쉬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이제 눌림 이후에 재반등까지 좀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수급 변화도 앞으로 꾸준히 이 시간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역시 주인공이었습니다. 돌아온 외국인 수급 추세에 주목하자 이렇게 봤는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되게 아슬아슬해요. 수급 한번 보시면 코스피 시장입니다. 7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주 이제 작은 물량입니다. 코스닥은 오랜만에 이제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이 매수폭이 작은 건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좀 진정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도가 확실히 좀 진정되고 매수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 이유였던 한국 증시에 대한 과대한 비중, 그에 따른 우려가 조금 해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순매수로 계속 이어간다면, 그러니까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매수 기조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리기로 외국인이 결정했다라는 소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수급은 인상 깊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 지켜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이제 합의점을 좀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라늄 이란 내 해제도 가능하다. 요게 꽤 중요한 또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었던 것이 이란 내에서의 이제 우라늄, 농축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기존의 미국 입장은 반드시 그거를 반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제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라늄을 폐기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란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시하는 하에서 폐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란이 받아들일지 말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을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란에서 나오는 이슈도 봐야겠는데 상품 가격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높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꾸준히 추적을 해봐야 되고 현재는 불확실성 완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 3 V3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최소 5번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발사가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제가 따로 코멘트 드릴 게 없었는데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약간의 엔진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모형 위성 20개 이상을 사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타쉽 V3가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뭘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주 태양광, 그 다음에 우주 데이터 센터 여기까지 이제 테마가 확장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오늘 태양광주는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했는데 그동안 부진했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까지 수급에 매기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긍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유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다 엮여 있죠. 일단 조선주가 엮여 있고 두 번째는 원전주가 엮여 있습니다. 둘 다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섹터인데 오늘 조선주,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저점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키 맞추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핵추진 잠수함도 한몫하지 않았나. 조선주에만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원전주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 역시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 섹터와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섹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5꼭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MLCC 너무 좋아요.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아모텍 다 올라왔고 기판, 삼성전기, LG이노텍, 대역전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는 MLCC에도 있고 기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너무 핫한 테마가 이 두 개인데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진 기업이 삼성전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가 슈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갭상승도 있었고 장대 양봉까지 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눌림은 언제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기판이나 MLCC 같은 경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너무 좋고 최근에 삼성전기에 이슈가 나왔었던 실리콘 캐패시터 그거를 삼성전기가 만드는 FCBGA에 결합시켰을 때 상당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MLCC와 기판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증권사가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스페이스X 이슈, 스타쉽 V3 발사 성공,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상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스피어, 미래에셋벤처 투자, 지분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스페이스X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까지도 일단은 수급이 좀 견인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광통신, 대한광통신과 빛과전자를 비롯한 광통신 테마 다시 올라왔습니다. 요거를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손대는 섹터는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 양자 컴퓨터가 그 미국에서 투자한다고 하면서 오늘도 되게 강했죠. 제가 여기 섹터에는 안 넣었지만 개별주라서.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꾸준한 언급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양자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내 양자주들은 대부분 양자 암호주다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네. 리게티 컴퓨팅, 뭐 아이온큐, IBM 이런 종목들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되겠죠. 자, 조선주 보면은 이제 하나오션 오늘 굉장히 강했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핵 추진 잠수함 이슈도 있고 조선 수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도 현재 위치에선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예전에 데이터 센터에 엔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도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한화 엔진 때문에. 한화 엔진이 데이터 센터 수급을 다 빨아가고 하나오션은 소외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간의 서름을 좀 날려버리는 상승이었다. 조선주가 나도 있어요 하고 이제 손들면서 좀 수급이 들어왔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슈 한번 볼게요. 기판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요즘에 메모리에서 기판까지 LTA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 LTA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죠. 2년에서 3년 혹은 정말 길게는 5년까지도 계약하는 부분인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모두 빅테크로부터 장기 메모리 공급 계약을 제안받았고 실제로 일부 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기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체랑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잘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밀이기는 한데 어쨌든 대충 이제 뭐 빅테크 중에 하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쇼티지가 메모리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기판에서도 쇼티지가 난다. 기판도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이. 그래서 기판도 LTA 기조가 확대된다. 근데 조금 놀라운 소식은 삼성전기에서 그 기판 LTA 소식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LG 이노텍에서 먼저 나왔어요. 근데 LG 이노텍은 기판 부분에서 삼성전기보다 후발주자거든요.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먼저 제안받았다. 그 말은 기판의 쇼티지가 생각보다 심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판도 계속해서 재평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메모리든 기판이든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적의 안정성을 조금 더 이제 준다는 거죠. 지금은 막 이제 급하게 달리는데 앞으로 주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에도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HBF용 TC 본더 생산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가능성은 높았어요. 그러니까 HBF가 낸드를 쌓는 거잖아요. 근데 그 D램을 쌓는 HBM에서 한미본더가 TC 본더 부분에 독점적인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보유하고 있죠. 근데 이게 낸드를 쌓는 HBF도 어쨌든 D램처럼 쌓는 거니까 결국 TC 본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결국 여기에 본더를 공급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같은 대였고 확정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사로서 HBF TC 본더는 확실히 이제 한미반도체가 생산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확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요즘에 뭐 어닝 쇼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밀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돌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앞으로 국내 주식을 계속 사주려면 환율이 안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환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1,500원 위에 있어요. 여전히 비싸요. 그래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을 사기에 아주 매력적인 환율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1,450원 정도까지 떨어준다면 외국인 수급 개선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지수의 안정성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화웨이에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2031년까지, 그러니까 이러면 5년 뒤죠. 5년 뒤까지 1.4나노 칩 생산을 할 계획이다. 네, 과연 화웨이가 요걸 할 수 있을까? 인텔도 이게 힘든데 1.4나노는 지금 삼성전자나 TSMC도 사실 가지 못한 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화웨이가 여기까지 가겠다. 지금 화웨이와 SMIC, 그러니까 SMIC가 중국의 그 파운드리 관련 업체죠. 화웨이랑 SMIC가 그 TSMC랑 기술 격차가 5년 정도 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5년 정도 나는 격차를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화웨이가 당당하게 포부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반도체를 견제할 이유는 크게 없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상황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에는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이따가 표에서 창신 메모리 관련된 자료들 간단히 한번 볼 건데 중국 반도체 기술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따라올 수 있을까? 노광 장비 없이 ASML의 노광 장비. 요거 없이는 미세한 회로를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나노 단계로 진입하는 게 상당히 빡빡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그 하이나 장비 말고 DUV 장비, 조금 구형 장비죠. 근데 그거를 그 다중 패터닝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그리는 기술로 나노를 더 작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수율은 엄청나게 안 나오는데 가능은 하다는 거고, 요즘에 화웨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ASML의 노광 장비 안 쓰고도 우리는 작은 나노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일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근데 기사를 또 보니까 그 ASML의 노광 장비 아시아 공급 비중이 줄었대요. 근데 이제 줄은 이유를 보니까 너무 비싸다. 노광 장비가. 그러니까 예전에 한 대에 한 5천억 정도 했거든요. 5천억. 네. 근데 앞으로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이번에 하이나 장비로 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있죠. 필요한 건 맞는데 그냥 비싼 것도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비싸니까 이거를 주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노광 장비를 안 쓰는 다른 이 최적화 방법들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반도체 부분에 살짝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빅테크 스페이스X의 이제 트레이딩 PS. PS는 PSR 주가 대비 그 매출액 비중입니다. 보시면 스페이스X는 94배. 주가가 매출 대비 94배를 평가받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미래 가치를 미친 듯이 당겨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21배, 아마존은 4배밖에 안 돼요. 심지어 테슬라도 14배예요. 근데 스페이스X가 94배. 와, 이거 거품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좋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조금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살짝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이유들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구 저궤도 우주 발사 단가를 보시면 펠컨 9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자, 펠컨의 이제 헤비라고 돼 있는 부분도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싼 비용으로 위성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성을 이제 대신 올려주죠. 펠컨 9이. 우리나라도 그 펠컨 9에 실려서 대신 올라간 위성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위성을 띄우고 싶은 기업이나 국가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가장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죠. 로켓을. 이런 부분들이 스페이스X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이니까 요거는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리 이제 성장주지만 조금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지 IPO가 다가오면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볼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일관화, 그러니까 중국의 부품으로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하고 다른 기업과 손을 잡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는데, 스페이스X도 보시면 풀스택 AI 컴퍼니예요. 가치사슬 단계를 10개까지 나눴는데 통제 주체를 보시면 다 자체입니다.
그래서 검증 단계, 운영 등등등등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텔이랑 좀 협업을 하긴 해요. 근데 나머지를 보면 거의 협업이 없습니다. 옵티머스도 내가 다 하겠다. 스페이스 X 밸류 체인도 내가 다 가져가겠다. 요 기조입니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도 그냥 내가 반도체 만들겠다. 네, 테라팹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좀 특징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들은 손을 많이 잡잖아요. 다른 기업이랑. 근데 일론 머스크는 유독 그런 성향을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창신 메모리 한번 보겠습니다. CXMT의 매출액 추이인데 창신 메모리가 요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6년에 1분기 보면은 매출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4분기부터 크게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죠. 작년 4분기, 작년 3분기부터 좀 가팔라졌고 4분기에 더 크게 뛰었고 1분기에는 그냥 퀀텀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이제 HBM3까지는 좀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역량을 보고 있어요. 반도체 빅3에 대비해서 못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CXMT의 지역별 매출 비중입니다. 홍콩과 국내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는 이제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죠. 그럼 CXMT가 만드는 반도체는 대부분 97%가 홍콩 아니면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3%는 뭐 아주 작은 뭐 수출이 되겠든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LPDDR이 또 압도적으로 많고요. DDR도 요즘에 조금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창신 메모리도 상당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구나. 다만 미국의 규제 때문에 제대로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올해 2월 정도에 그 애플이 반도체가 비싸다 보니까 창신 메모리랑 중국의 양지 메모리로부터 D램과 낸드 공급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확정이 돼서 이제 공급 받기로까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꾸준하게 중국 반도체를 수급하려는 시도들은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영향을 미칠지, 국내 경쟁으로 좀 치고 올라올지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가입니다. 지금 재고유가 거의 다 바닥이 났죠. WTI와 브렌트유는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유가가 안정돼야 금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국제 유가가 안정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 현재 시장의 랠리는 금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관련된 이슈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요거를 봐야 되겠죠? 네, 넥스트라이드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올라오는 종목 한양-ENG. 한양-ENG는 수주 이슈가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양-ENG는 수주 이슈가 공시가 났습니다. CDS 패키지 공급 이슈가 나와서 수주 모멘텀이고 그 다음에는 유니셈이 눈에 띕니다. 요게 냉각 관련된 종목이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GST가 액침 냉각 관련주로 어떠냐 또 이런 질문을 한번 주셨는데 네, 좋죠. 그러니까 지금 냉각 관련주, 액침 냉각 관련주는 대부분 칠러랑 스크러버 관련주가 액침 냉각 관련주로 엮입니다. 근데 GST가 대장이냐? 대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니셈, 뭐 GST 이렇게 그 칠러, 스크러버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액침 냉각 관련주로 엮였고 LG전자가 약간 숨겨있는 액침 냉각 관련주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LG전자가 냉각 기술이 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언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G이노텍 올라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고 100만 원 넘었죠? 황제주의 반열에 올랐고 기판 관련된 모멘텀 강하고요. 일부 화장품주 클리오, 그다음에 보로노이, 일부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SOFC 관련주, 스페이스X 부품 공급 관련주,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기판, 그 다음에 냉각, 네, 이 정도가 눈에 띄네요. 그래서 내일도 반도체 주변주가 좀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힌트들을 살짝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단기간에 급등하면 항상 부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기판주, 그 다음에 MLCC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 비중을 줄일까 행복한 고민을 하겠지만 신규적인 접근은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렵기는 합니다. 일단 내일은 변동성이 클 것 같으니까 기판주도 앞으로 눌림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외국인이 몇 거래일 만에 매수한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간신히 했습니다. 쬐끔.
그래서 내일부터 모레 정도까지 요 순매수가 이어지는지를 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저랑 같이 짜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